테크모 segment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엔젤 투자 클럽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폴더블 폰이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저 그 생각했거든요. 배터리도 휘어지나? 근데 오늘 그런 스타트업이 진짜 나왔습니다. 네.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오늘 평가 기준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장성과 성장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세계 최초로 스마트워치용 플렉서블 배터리를 개발한 혁신적인 테크 기업입니다. 리베스트의 김주성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그 자유자재로 구부러지는 플렉서블 배터리를 개발을 하셨고 지금 올해 영국 BBC에서 CES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도 선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리베스트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 리베스트는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플렉서블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플렉서블 배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간에 대해서 플렉서블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특징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가장 적합한 핵심 부품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상상은 했었어요. 그 배터리가 좀 무기 같잖아요. 근데 네, 이게 좀 이게 유연해질 수 없나 그런 상상을 좀 하긴 했었었는데 기존의 플렉서블 배터리가 사실 전 이전에 본 적은 있었었는데 네. 차별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기존의 플렉서블 배터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1차 전지부터 있어 왔고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점은 뭐였냐면 굉장히 그 배터리를 얇게 만들어서 플렉서블하게 만든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물질을 얇게 만들면 다 플렉서블합니다. 그처럼 이 배터리도 얇게 만들어서 플렉서블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최적이 작다 보니 배터리 용량이 낮아지게 되고 배터리의 용량이 낮아지다 보니 배터리의 출력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제한됐었습니다. OTP 카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그런 신용카드에 스마트 카드로서 쓰일 수 있는 걸 개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동향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으로 가게 되고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LTE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어떤 그 통신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화면까지 있다 보니까 이 굉장히 높은 출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쪽에 적용 가능한 플렉서블 배터리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맞춰서 개발을 했고 전체 구간이 유연하면서도 단위 면적당 가장 높은 용량을 갖는 플렉서블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용량을 키우면서도 그렇게 크지 않게 구현을 네. 한 게 상당히 좀 돋보이는데 이 플렉서블 배터리로 애플워치용 무선 충전 밴드를 또 개발하셨잖아요. 네, 좀 여러 가지 가져 나오셨는데 그런 네.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이게 네. 스마트워치와 배터리 충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다른 제품도 뭐 헤드셋도 좀 보이긴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기본은 이 배터리가 휘어진다는 거고요. 이렇게 배터리가 휘어졌을 때 가장 장점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다 착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 애플워치 쪽에 접근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 이 플렉서블 배터리가 이 손목 정도로 해서 이쪽에 2개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 2개 들어간 거를 통해서 실제 여기 위에 적용하게 되면 이 화면처럼 이제 충전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애플워치의 배터리 수명을 이러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2배 이상으로 늘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추후에는 형태를 하나의 그 머리띠 형태나 아니면 뱅글 이런 형태로 팔찌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그 디자인의 혁신은 이런 부품으로부터 이제 비롯된다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헤드폰 쪽에 이 머리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계줄에 실제 가죽이랑 유사한 느낌으로 만들어 본 시계줄도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데모로 좀 만들었는데요. 이 아이폰의 배터리를 빼고 아이폰의 배터리 대신에 저희 배터리를 넣어서 실제 그 아이폰을 구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스마트워치를 스마트폰처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착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CS, MW 시에서 굉장히 좀 외국 현지에서 네.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네. 제가 봐도 네. 그럴 것 같아요. 현지 반응이 어느 정도였나요?
네, 일단 현지에 저희가 제품을 출시했었을 때의 반응은 사실 배터리에 주목받기보다는 그 하나의 그 가죽 제품으로서의 주목을 좀 받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를 캐다 보니까 그때서야 좀 기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밴드 자체의 가죽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쉽게 애플워치를 손목에서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와우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 구간이 휘어지는 배터리이다 보니까 네. 그 자주 구부렸다 폈다 했을 때 어떤 내구성에 대한 궁금증도 조금 있고, 또 배터리이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네.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계신가요? 시장이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던 부품이다 보니까 플렉서블 배터리에 대한 표준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능과 안전성 측면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안전성과 성능을 만족시키는 배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밴딩 내구성, 그러니까 굽혔을 때 얼마나 많은 횟수를 구부릴 수 있냐, 어떤 조건에서 구부릴 수 있냐, 이거는 표준으로 지정된 게 없다 보니까 고객사마다 요청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손목에 요청하는 고객사가 있을 것이고, 머리에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거고, 허리나 목이나 이렇게 좀 신체 부위마다 그 굴곡이 다르다 보니까 요청하는 표준이 다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손목이고요. 손목이 왜 어렵냐면 가장 그 신체 부위 중에 얇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체에서 손목에 적용했을 때 애기 손목 기준으로 평가를 요청합니다. 그게 R15고요. 그 반지름이 15mm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조건에서 저희는 5,000회 이상의 밴딩 내구성을 말씀드리고, 머리 기준에서는 3만 회 정도의 내구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손목에 적용하게 되면 그 시장이 교두보가 돼서 여러 신체 부위로 확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구성까지 이미 실험을 해보셔서 네. 더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가 좀 더 보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데, 앞으로 확장성을 중심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워치 이외에 플렉서블 배터리 활용 범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폴더블 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플렉서블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뭐 폴더블 폰, 이런 종류 좀 얘기해 주시죠. 새로 부각되는 그 폼팩터로 폴더블 폰이 있습니다. 이 폴더블 폰은 굉장히 작은 밴딩 라디어스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디스플레이의 액정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밴딩 라디어스를 굉장히 얇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렉서블 배터리는 두께가 좀 두껍고 최적이 있어서 용량이 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밴딩 라디어스를 그만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이 다음 스마트폰으로 타겟하고 있는 것이 롤러블 스마트폰인데요. 롤러블 스마트폰으로 가장 좋은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손목에 착용하는 어떤 유니바디 형태의 스마트폰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심지어 애플 그리고 구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쪽에는 저희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폴더블 그 다음 시장, 스마트폰이 양분되는 폴더블 폰과 웨어러블 폰에서 저희 웨어러블 쪽에 타겟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양산 준비 계획, 또 판매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네. 양산 준비 어떻게 되고 계시고 판매 네. 전략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저희가 파일럿 스케일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고요. 저희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월 10,000개 정도는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라인은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음 라운드 투자를 받게 되면 이 생산 라인 중에서 바틀렉이 걸리고 있는 조립 라인 쪽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월 5만 개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릴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이 제품의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요청하는 그 샘플 수량을 충분히 맞추고도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B2C를 먼저 타겟을 하고, 두 번째는 B2B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외국에 저희 리베스트라는 회사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B2B를 접근한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B2C 시장에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먼저 들어갈 건데, 이 시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B2B로서 여러 업체들을 접촉할 예정입니다. 그 보유하고 계시는 플렉서블 배터리 기술은 네.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관련 업체들하고 협업도 진행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전시를
갔다 오고 나서 많은 B2B 업체로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글로벌 하드웨어 제조 업체들과 차차기 제품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 기획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샘플이 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조금 롱텀으로 그 시장들은 점점 구체화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그 연구원으로서 네. 과학자로서 주목받은 논문들도 있으시고 네. 또 기술자로 수상받는 경력들도 있으신데 네. 이게 그냥 연구원으로 있는 것과 네. 창업자가 되는 것은 많이 다른 길이잖아요. 네. 어떤 위기들이 있었고 창업자가 되는 건 어떤 비전 가지고 하신 겁니까? 네, 일단 정말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연구자로 있을 때는 사실 거의 그 혼자만 잘하면 모든 연구를 뭐 밤새서 혼자 하고 뭐 주말에도 나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는 정말 혼자서 잘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R&D를 잘했지만 비즈니스는 세일즈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도 유치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유통 구조가 되는지도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저희가 어떤 저희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를 수급할 때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너무 작은 업체다 보니까 그 소재 수급하는 소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저희는 고객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배터리도 이제 보여드리고 이 시장성이 얼마나 밝은지도 보여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득 근거부터가 되게 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라인을 갖고 있어서 생산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 라인을 갖추기 전에 그런 장비를 하나씩 빌려가면서 각 공정을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이 연구자일 때는 혼자서 빨리 갈 수 있지만 이 사업을 할 때는 함께 멀리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일단은 투자 라운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드는 투자 유치가 완료되었고 투자 다음 라운드 A 라운드 정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 기업의 밸류에이션 얼마입니까? 기업 가치는 약 한 200억 정도로 보여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200억이 나왔습니까? 웨어러블 시장이 크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배터리에 요구되고 있는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미 시장에서 요구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과 이미 지금 생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 200억 정도의 기업 가치로 평가해봤습니다. 네. 김유성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장 저희가 다다음 달에 킥스타터 런칭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영상 제작과 이 마케팅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시하기 전에 내야 되는 모든 IP들을 각국 다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허화, 마케팅 그리고 양산 이거에 대한 문제를 팀 내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풀고 있고 요게 이제 이 단기적인 목표고요. 이 장기적으로는 이 뒤에 이제 나갈 수 있는 여러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디벨롭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얼마만큼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가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플렉서블 배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웨어러블 시장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 거듭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